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독학하기 여러분들 좀 힘들죠. 그러지만은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은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만이 뭔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이 세상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틀림없이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 자, 우리 제2절 지역권을 공부할 거죠. 우리가 조금 지난 시간에 지상권까지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지역권과 전세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용역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양도 작고 내용도 쉽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거 틀리면은 너무 아깝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이건 놓칠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지역권. 자, 지역권은 뭐냐? 자, 보세요. 지역권이라는 것은 지역권. 자,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 편익을 위해서, 편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권리다. 이용하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죠. 지역권인데 이 자기 토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이걸 요역지라고 그래요. 이걸 요역지라고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 이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요역지는 누구 것이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역권자 것이죠. 지역권자 것이 요역지고 이게 지역권자 것이죠. 그렇지만 승역지는 설정자 것이죠. 이자가 지역권 설정자, 빌려준 자죠.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것이죠. 승역지 소유자가 빌려준 자를 설정자라고 빌려 쓰는 자를 지역권자라고 하잖아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고 승역지 소유자는 설정자죠. 자, 우리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까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역권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큰 도로상으로 이 갑오 토지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갑오 토지가 여기 있는데 의료 토지는 이 안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주변에 다른 토지에 쌓여 있다면은 이 공로상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어요. 이걸 맹지라고 그러죠. 그럼 맹지는 건축허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법에 해당되는 이런 통행로를 개설해야죠. 그러면 갑오토지 일부를 또는 전부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게 바로 통행지역권이죠. 그럼 선생님, 통행지역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갑이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어요. 갑이 승낙을 해줘야지. 설정 계약을 맺어야죠.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갑이 승낙을 안 해줄 때는 이 맹지 취득자는 비싼 비용 3배, 4배를 주고라도 이 토지를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알박이 토지라는 것이 여러분들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아무튼간 이 편익을 이 편익이라는 것은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죠. 편리와 이익이 생기는 걸 줄여갖고 편익이라고 그래요. 편리하고 이익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런 지역권이 설정함으로써 건축도 가능한 토지가 되잖아요. 이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이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라고 그래요. 이 의료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는데 이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의 전부만 가는 거죠. 일부는 안 됩니다. 일부를 위한 요역지는 설정할 수 없죠. 그러면 편익을 제공해 주는 토지, 이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그래요. 갑이 지금 자기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개설해 줬잖아요. 이자가 설정자인데 이것은 일필 토지 일부분도, 일필지의 일부도 무방하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분도 할 수 있어요. 승역지는 일부도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전부만 가능하다는 거. 이거 시문제 나오죠. 3번이나 나왔죠. 아무튼 잘 기억하시고 이 설정 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는
갑굴안에 그러니까 가부토지 이 승역지의 을굴안에 설정 등기를 하죠. 가부토지 을굴안에 설정 등기를 하고 요역지 을굴안에 지역권이 설정돼 있음을 표시하는 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승역지, 요역지 다 등기가 된다고 해야죠. 승역지는 설정 등기, 요역지는 표시 등기를 한다 그러죠. 자, 아무튼간 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치료라든가 또는 존속기간 이런 것들은 규정이 없어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구만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럽니다. 존속기간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구만하게 치료는 유상무상 다 가능하죠. 이것도 만약에 이런 약정을 했더라도 이건 등기사항이 아니죠. 약정을 했더라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 자, 이 지역권은 자, 이 지역권자만이 요역지 소유자만이 이걸 이용하는 독점적인 이용하는 권리가 아니죠. 비배타성, 비독점성을 띠고 있어요. 공용적 성격이라고 하죠. 공용성을 띠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요역지 소유자만 이 토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설정자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후순위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죠. 후순위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죠. 공용적 성격, 비독점성이라고 하죠. 비배타성이다. 자기가 독점적으로 자기만이 이용하는 이런 권리는 아니라는 거. 비독점성. 그다음에 우리 이 지역권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우리 노란 걸로 써드릴까요? 부종성.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참 잘 나오죠. 292조. 자, 부종성은 우리 지상권에서는 부종성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요역지와 지역권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역지가 이전되면은 지역권도 따라서 이전되는 거죠. 이전 등기 없어도 넘어갑니다. 요역지가 이전되면은 그다음에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또 지상권이 설정됐어요. 이 지상권 저당권의 효력은 이 지역권까지도 미칩니다. 따로 지역권만 따로 분리 양도할 수 없고 지역권만 따로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어요. 지역권은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아무튼 요역지가 저당권 설정되면은 그 저당권 효력은 지역권까지 미친다는 얘기지. 지역권만 따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아무튼 부종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거죠. 불가분성. 자, 불가분성이라는 게 뭐냐? 공유 관계에서 공유자들 간에서 요역지가 공유이든 승역지가 공유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공동 소유일 때 어떤 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효력 발생이 다른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걸 따져보는 걸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 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사유가 다른 공유자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력이 미치죠. 이것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익이 되는 것은, 그래서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는 거죠. 이건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이 취득했다든가 또는 한 사람에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생겼다. 이러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 것은 지역권이 소멸되는 걸 막았다는 얘기예요. 멈추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좋은 거잖아요. 소멸시효 중단은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중단 사유는 다른 공유자한테도 중단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손실이 되는 것은 다른 공유자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죠. 한 사람이 지역권을 소멸케 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전원이 포기해야만이, 전원은 소멸 사유가 생겨야만이 지역권이 소멸되죠. 지역권의 소멸 사유는 다른 공유자한테는 효력이 안 생기죠. 자, 취득시효 중단 사유다 그러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좋은 건데 중단이 됐다는 것은 취득시효 완성이 막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쁜 것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중단 사유는 다른 사람한테 중단 효력이 안 생기니까 모든 공유자에게 중단 사유가 생겨야만이 취득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거. 자, 이게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겠죠. 소멸시효 중단이나 취득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은 296조에 나오고 취득시효 중단은 295조 2항에 나오죠.
아무튼간 이 한 사람의 사유각권은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취득시효 기간의 중단은 한 사람의 사유각권은 중단의 효력이 안 생기고 모든 공유자에게 사유가 생겨야만이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게 취득시효 중단이라는 거 잘 읽어보세요. 자, 아무튼간 불가분성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6번째. 지역권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죠. 자, 지역권이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는데 다만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거. 자,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 대신 방해 제거 청구권이나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죠. 반환 청구권은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우리 소멸시효 대상이 되죠. 20년 후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는 거 20년이 경과됐으면은 지역권이 소멸된다. 자, 시험 문제가 또 하나 나올 만한 것이 이거죠. 지역권은 취득시효. 이게 또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합니다. 294조인가요? 지역권의 취득시효. 294조. 지역권의 취득시효. 이게 시험 문제거리가 되죠. 취득시효는 자, 이거 몇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자,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 지역권에 한해서 취득시효가 인정되죠. 표현됐다는 얘기는 자, 통행지역권으로 얘기한다면은 통행로가 드러났다는 얘기죠. 자,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 포장을 했다든가 또는 아스팔트 도로 포장이 돼 있다든가 계속됐다는 얘기는 항시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행로가 드러났고 또 항시 사용하고 있었으면은 바로 20년이 경과됐어요. 20년이 경과됐을 때 바로 취득하는 건 아니죠. 등기해야죠. 20년 후 이 경과 20년이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 등기했을 때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요역지 소유자가 개설했어야 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죠.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을 해야죠. 만약에 승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한 것을 요역지 소유자가 이용했을 뿐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돼요. 통로 개설은 요역지 소유자가 했어야만이 통로가 지역권이 취득되는 거죠. 네 번째는 요역지가 불법 점유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되죠. 그러면 요역지는 적법 점유해야죠. 적법 점유 시에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불법 점유에서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 좀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지역권은 취득시효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은 별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은 특히 노란 걸로 쓴 거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은 지역권은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교재를 확인해 가면서 나갈까요? 231페이지 지역권이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걸 지역권이라고 그랬죠. 지역권 영유물권으로서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역지는 일필 토지 전부야지만 승역지는 일부에도 무방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가 바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런 것도 알아놓으시고 지역권은 비배타성, 비독점성을 띠고 있는 공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부중성과 수반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부중성이 중요한 거죠. 요역지와 운명을 갖추기 때문에 요역지가 이전되면은 지역권도 따라 이전 등기 없이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요역지에 불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할 수는 없고 요역지와는 별개로 지역권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런 것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풀어가면서 나갈까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위 기출 문제네요. 1번 지역권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지역권은 상속이 되죠. 당연한 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영유물권으로서 상속이 인정되죠. 자, 2번 지역권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부종성 때문에 요역지에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2번은 틀렸죠. 3번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다. 그러네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게 지역권이죠. 그 다음에 4번
4번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다. 여기 적법 점유야만이 요역지를 적법 점유야만이 취득시가 인정된다고 그랬죠. 불법 점유자에게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4번 맞았죠. 5번 공유자 중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더라도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 5번도 맞았죠. 틀린 것은 2번이네요. 자, 불가분성.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사유가 다른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냐 미치냐. 좋은 것은 영향을 미치고 나쁜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금방 정리한 거죠. 뒷장에 넘어가세요. 지역권과 상린권의 비교다 해갖고요. 지역권은 토지에서만 발생하지만 상린관계는 토지, 건물 또는 무료 이용 조달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상린관계죠. 지역권은 인접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린권은 인접성을 요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지역권은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용유물건이잖아요. 독립한 물건이지만 상린권은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소유권의 내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상 당연히 발생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틀립니다. 또 상린관계는 등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죠. 지역권은 소멸시에 걸리죠. 그렇지만 상린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의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지역권과 상린권의 비교를 살펴봤고, 지역권은 존속기간이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민법에 연금만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역권의 취득이다. 지역권의 취득은 설정계약이나 등기에 의해서도 취득하지만은, 자, 우리 상속, 양도에 의해서 이런 것도 지역권이 취득하고, 취득시효도 지역권이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234페이지.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다. 표현 등 계속된 계속권의 하나에 취득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불가분성에 의해서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도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그랬죠. 기출 체크 문제, 27위 기출 문제죠. 자, 우리 풀어볼까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역권은 요역지에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요역지에 분리해서 지역권만은 양도는 못 한다고 그랬죠. 우리 이 부종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요역지에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랬죠. 자, 요역지에 분리해서 부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역권만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도 맞았고. 3번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공유자한테도 이건 나쁜 거니까 지역권이 소멸되지 않아요. 전원에게 소멸 사유가 생겨야 지역권이 소멸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멸시킬 수 없다. 3번 맞았죠. 4번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4번도 틀렸네요. 요역지든 승역지든 공유자 한 사람의 사유 갖고는 다른 공유자한테 나쁜 것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사람이 지역권을 포기했더라도 다른 공유자한테는 소멸되지 않고 지역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거.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맞았네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20년이 경과되면은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지역권의 취득시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금방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지역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구나, 어렵지 않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지역권은 효력이다 해서요. 지역권자 권능, 용소지역권, 물을 대는 지역권을 용소지역권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공작물의 공동사용권이라는 게 나오죠. 300조. 자, 이 지역권자가 여러 가지 시설, 이 물을 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을 설치했다. 그러면 관을 설치 비용과 이런 비용을 지역권자가 부담하는데 승역지 소유자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용성을 띠고 있다고 그랬죠.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수익의 정도 비율로 그 설치 비용, 분당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죠. 300조 2항이 나오죠. 자, 승역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공작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수익의 정도 비율로 그 설치 비용, 유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승역지 소유자 의무다 권리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행위를 인용해야 하고 이걸 방해하지 아니할 소극적
이런 부작위 의무를 지는 거죠. 인용 의무를 진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4번에 지역권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죠. 승역지 소유자가 이걸 수선을 해주다 보니까 승역지 소유자가 너무나 번거로워요. 너무나 이거 뭡니까? 안 좋아요. 그럼 승역지 소유자는 이 토지에 해당되는 이 지역 이 소유권을 이 지역권자에게 넘겨버리는 의사표시가 가능해요. 그걸 위기라고 그래요. 위기. 떠넘기는 의사표시. 지역권의 대상인 토지를 넘겨버리는 거. 무상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가 넘겼을 때, 무상으로 넘겼을 때 지역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걸 자기가 취득해야죠. 그러면 지역 위기에 의해서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이것은 위기는 의사표시 단독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권이 취득되려면은 이전 등기가 받아야만이 이 을에게 등기가 돼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를 해서 이 부분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타인의 토지가 아니라 자기 토지가 됐죠.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죠. 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게 지역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토지가 됐으면은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지역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는 거. 지역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해요. 위기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역권의 대상인 토지를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넘겨버리는 의사표시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넘겨버리는 의사표시인데 지역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발생하면은 소유권을 이 부분을 자기가 취득하는 거니까 혼동으로 지역권은 소멸한다는 거. 그걸 위기라고 그러죠. 자, 동그라미 4번에 위기에 대해서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출 체크 236페이지. 자,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1필의 토지 일부분을 승역지로 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죠. 자, 승역지는 일부분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일부분도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전부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1번 맞았죠. 2번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취득하는 거죠. 2번도 맞았죠. 한번 지역권은 요역지에 분리하여 양도하지는 못한다. 요역지에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하지 못하고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4번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이기하여 공작물의 설치 수선을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거꾸로 써놨네요. 자, 이기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누가 떠넘긴다고 그랬죠? 승역지 소유자가 떠넘긴다고 그랬죠. 승역지 소유자가 이기함으로 지역권자에게 이기함으로 이 부담을 수선 의무 부담을 면제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써놨어요. 4번은 요역지 소유자가 이기하는 게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가 이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지역권자한테.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거꾸로 썼어. 5번 지역권에 대한 방해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죠.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그랬어요. 지역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출 체크에서는 4번이 틀렸네요. 자, 지역권의 소멸이다. 자,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 사유에서 소멸하지만은 승역지의 시의 취득에서 소멸하고 아까 같이 위기에 의해서도 지역권은 소멸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소멸한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소멸시효 완성이 돼서도 지역권이 소멸된다는 거. 그런 거죠. 눈여겨보시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237페이지 특수지역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수지역권은 자, 일정한 지역 주민들이 타인의 토지에서 토사의 채취, 초목, 방목 여러 가지 수익을 얻는 권리를 특수지역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연 불황민들이 이 마을 뒷산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그 뒷산에서 초목을 채취하고 방목도 하고 버섯이나 고사리라든가 이런 것도 재배하고 또 꺾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특수지역권이라고 그래요. 공동으로 이용하잖아요. 마을 뒷산 같은 경우를. 그러면은 그 승역지는 있죠. 자,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 그 뒷산이라는 승역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편익을 제공받는 요역지는 없죠. 왜? 사람들의 편익을 제공받는 거니까. 동네 불황민들의 편익을 제공받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의 편익을 제공받는 것이다 해서 인여권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죠. 인여권. 그러면 이 특수지역권은 양도성 상속성이 없죠. 자, 일정한 지역 불황민들이다 하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총유지만 소유권 이후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준충유죠. 준충유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총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잖아요. 특수지역권은 양도성 상속성도 없다라는 거. 주민 자격의 득실에 따라서 특수지역권의 취득 상실이 된다는 거. 이런 것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3절에서 전세권으로 들어가죠. 자,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는 권리가 전세권이에요. 용도에 쫓아서. 근데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죠. 그러면 전세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전세권은 유상계약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전세금을 지급하죠. 그러면 이 전세금은 금전의 하나죠. 금전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금전의 하나인데 이게 문제 잘 나와요. 지금 설정 당시에 지급한 것만이 전세금은 아니라는 거. 기존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현실적 수수를 요하지는 않는다.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소지만 현실적 수수를 요하지는 않는다. 이게 문제 잘 나오죠. 이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이 있는데 건물 전세권만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토지 전세권은 없고 건물 전세권만 있는 거. 최단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은 건물 전세권은 1년이거든요. 1년이라는 최단 존속기간과 그 다음에 묵시적갱신, 법정갱신이라고 그러죠.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만 있다는 거. 토지 전세권은 없다는 거. 그거 좀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역권을 정리했으니까 전세권을 좀 정리해 드릴까요? 이 전세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이 영유물권인 전세권은 설정 등기가 돼야 하거든요. 등기가 안 된 전세권을 채권적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채권적 전세권은 영유물권이 아니고 임차권과 동일하다는 거. 임대차나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채권적 전세권은 주거용 건물일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잖아요. 미등기 전세권에는. 그렇지만 영유물권인 전세권은 다 설정 등기가 돼 있어야죠. 영유물권인 전세권은 다 설정 등기가 돼 있어야 하니까. 자, 여러분들 설정 등기가 안 돼 있는 이런 미등기, 등기 없는 이 전세권을 채권적 전세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적 전세권은 물권인 전세권과는 틀리다. 자, 우리 임차권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 자, 우리 전세권을 정리해 봅시다. 전세권은 자, 우리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 건물에서 생긴다고 그랬죠. 토지.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토지에서만 생기지만 여기는 건물 전세권도 있다. 이 건물 전세권만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최단 존속기간.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토지 전세권은 없어요. 건물에서만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 법정갱신이라는 게 뭐냐. 자, 다정갱신을 얘기하죠.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나가주시오라는 얘기가 없어요.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전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갱신한 것이 된다. 이걸 묵시적갱신, 법정갱신이라고 하는데 건물전세권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전세권은 목적물의 인도가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거.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목적물이 인도가 안 받았더라도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세권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목적물을 전혀 사용 수익하는 목적이 아니라면은 전세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 사용을 않더라도 앞으로 사용할 것이 전제가 된다면은 인도를 안 받았더라도 등기가 됨으로써 전세권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등기 없는 전세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용유물권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 좀 정리해 놓으셔야죠. 이 전세권. 자, 우리 전세권에서는
우리 238페이지. 타 물건이다. 타인의 부동산을 생기는 거고 용익 물건이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물론 용익 물건이 주된 기능이죠. 용익 물건이 주된 기능이지만은 담보 물건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좀 주의하세요. 전세권은 용익 물건성과 담보 물건성을 겸유하고 있죠. 담보 물건성을 겸유하고 있다. 그래서 담보 물건성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우리 경매 신청권이 있잖아요. 전세금 반환이 취소될 때는 전세 목적물의 경매 신청권이 있고 전세금은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다음에 파산법상에 별채권이 인정되잖아요. 별도 우선 변제권을 별채권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전세권의 담보물건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간 용익물건성과 담보물건성을 겸유하고 있는 특수한 물건이 전세권이라는 거. 자, 우리 전세권도 담보물건성으로 부중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다 인정됩니다. 전세권도. 우리 239페이지로 넘어가서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이다. 전세권의 취득,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발생하고 전세권의 양도, 상속에 의해서도 전세권의 승계 취득이 가능하죠. 설정계약에서 발생하고 전세금의 수수 반드시 현실적 수수를 요하지는 않죠. 전세금이 성립 요소기는 요소지만은 지금 준 것만이 전세금이 되는 건 아니다. 기존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종종 시험 문제 잘 되는 나오는 판례다. 판례 박스에 정리가 됐죠. 전세권은 존속기간이다. 설정 행위로 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을 정했을 때 최장 기간은 10년이죠. 10년 미만으로 10년 이상으로 약정을 했으면 10년으로 다운된다는 거.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랬죠. 건물 전세권만 최단 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죠. 토지 전세권은 없다고 그랬죠. 자, 240페이지에 합의갱신. 자, 갱신이 가는 건데 10년 범위에서 여러 번 가능하죠. 10년 범위에서 법정갱신, 묵적갱신은 건물 전세권만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정갱신이 됐을 때 변경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는 물론이고 제3취득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변경 등기 없이도 법정갱신이 됐을 때 전세권 설정자는 물론이고 제3취득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그러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양당자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당신 나가줬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6개월 후에 전세권은 소멸하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나 나가겠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도 6개월 후에 전세권은 소멸하죠. 전세권 설정자가 했던 전세권자가 해던 소멸 통고 기간은 모두 다 6개월이죠. 6개월.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양당자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풀어가면서 나갈까요? 자, 우리 27위 기출 문제죠. 작년 기출 문제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벌써 틀렸네요. 현실적 수수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1번이 틀렸어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2번 전세권은 용익물건적 성격과 담보물건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랬죠.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3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자, 일부분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자, 이것 좀 정리해 드릴까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건물의 일부분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1필요 토지 일부분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분의 전세권일 때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경매 신청권 있냐? 경매 신청권 없죠. 경매 신청권은 없어요. 신청권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우선 변제권은 있냐? 전세금 우선 변제권 이건 있죠. 우선 변제권은 있다라는 거. 경매 신청권은 그 일부분만 경매 붙이하죠. 나머지 부분은 경매를 붙이지 못해요. 그렇지만 다른 채권자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했을 때 일부분 전세권이라 할지라도
전체의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그 문제죠. 지금 일부분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았네요. 그 부분만 경매 부채하니까. 그래서 3번 맞았죠. 4번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은 유효하다. 자, 목적물의 인도가 전세권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설정계약과 등기가 되면은 아직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은 성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4번 맞았죠. 5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에 관한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은 전세권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제3자의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럽니다. 3자 간의 합의가 돼서 제3자에게 전세권이 귀속되는 것이 명백할 때는 지금 현재 전세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제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가능하다. 이것이요.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 군데에서. 세 군데가 뭐냐면은 자, 우리 근저당권이든 저당권이든 여기 시험제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전세권 지금 얘기한 거.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이 세 가지는요. 자,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돼야하고 전세권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돼야하고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 담보권으로 등기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제3자 명의로 이 등기가 됐을 때 이거 유효하다는 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죠.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더라도 유효하다. 3자 간의 합의가 되면은 지금 현재 이자들이 채권자가 아니라도 제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럽니다. 제3자에게 채권이 귀속되는 것이 명백할 때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니까 같이 알아놓으세요. 자, 아무튼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요. 전세권의 효력이다. 전세권의 효력은 우리 건물 전세권은 자 304조 1항을 보면은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타인의 토지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건물 전세권자한테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나오죠. 건물 전세권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 항을 보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키면은 건물 전세권자도 이 전세권이 소멸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간 중요한 조문이니까 잘 숙지해 놓으시고 우리 법정시한권 아까 공부했잖아요. 이 법정시한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그 후로 토지만 매매가 됐어요. 그랬을 때 건물 전세권 설정자에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시한권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시한권이 생긴다. 그래서 이 항을 보면은 이 토지 소유자는 법정시한권이 생겼기 때문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사람한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하지 못한다. 빌려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법정시한권이 발생했으니까.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의 권리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전세 목적물에 대한 현상 수선 의무는 누구에게 있냐? 전세권자에게 있죠. 전세권자가 있다 보니까 수선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요. 그 대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죠. 그러면 지출 비용과 증가액 중에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상환을 청구하는 거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건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전세 기간이 끝나서 원상 회복하기로 특약을 맺었다 하면은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럽니다. 원상 회복하기로 특약을 맺었으면은 비용 상환 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거. 자, 전세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죠.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 관계가 적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고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다 인정됩니다. 상린관계 규정도 적용되고 전세권 설정자의 권리와 의무다. 전세권 설정자는 이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데 용도를 위반하고 있으면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거. 자, 우리 그 다음에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다 해서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하는데 자, 우리 243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전세금의 증액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이상을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 1년 동안 증액한 날부터 계약을 맺은 날부터 1년 동안은 제한이 되죠. 근데 이게 제한이 안 받는 예의가 우리 대법원 판례가 두 가지 나오죠. 재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징역일 때는 5%를 초과해도 무방하다는 거. 재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징역일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죠. 감액은 그런 제한 없죠. 감액은 징역에 한해서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 전세권자의 처분권이다. 전세권은 자,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이 가능하죠. 다만 설정행위로 금지 특약을 맺었을 때는 양도성이 제한당하죠. 우리 지상권에서는요,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는 거. 그러면 양도 금지 특약을 맺었을 때는 양도성이 제한당하지만 그런 특약이 없는 한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는 거.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이 양도가 됐을 때는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돼야만이 전세권이 넘어가는 거죠.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돼야만이. 그러면 이제 양도인은 전세권자에서 탈락되고 양수인만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양수인한테 전세금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전전세다. 원전세권 범위에서 또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 이 전전세권도 전세권이다 보니까 설정 계약과 전전세금 지급이 돼야죠. 그러면 전전세권 설정 계약은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가 계약 당사자지 그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그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죠. 원전세권이 소멸한다면은 전전세권도 소멸하죠. 그러면은 자, 전전세를 하다 보니까 원전세권자가 잘못이 없더라도 전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이 건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그러면 원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더 가중된다는 것을 308조에 규정해놨죠. 그 다음에 전전세권도 전세권이다 보니까 경매신청권과 전전세금의 우선면제권이 인정되죠. 경매신청권과 전전세금의 우선면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전전세와 전대차다 해갖고 그런 내용들이 244페이지에 잘 정리해놨죠. 그 다음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볼까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26기 기출문제죠. 자,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은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 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만약에 원전세권이 소멸한다면은 전전세권도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된 경우 전세권은 2년으로 본다. 틀렸죠. 법정갱신이 됐을 때는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이 된다 이래야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한 용역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3번은 맞았네요. 전세권도 물권적 정호권이 인정되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고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3번 맞았죠.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을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전세권자가 수선업무 현상 유지 의무를 전세권자가 지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다고 그랬죠. 이익비 상환 청구권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전세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원전세권이 소멸되지 않았을 때는 전전세권의 경매신청권은 없죠. 원전세권이 소멸되고 원전세금을 반환을 못 받고 있을 때 원전세권자도 경매 붙일 수 있지만 전전세권자도 경매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맞은 것은 3번밖에 없네요. 자, 전세권은 소멸이다.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 사유에서도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전세권의 특유 소멸 사유 해갖고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러면은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이 정하지 않은 전세권일 때는 양당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고해서 소멸할 수 있고 이래서 전세권을 포기해서 소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소멸 통고. 자, 목적 부동산이 멸실되면은 전세권이 소멸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됐을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그렇지만 전세권자의 취책 사유로 315조 전세권자의 취책 사유로 멸실됐을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 전세권은 포기다. 단독행위로서 등기해야 전세권이 소멸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죠. 전세권은 소멸의 효과다 해서요. 247페이지 동시행관계다. 317조. 시험문제 잘 나오죠.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전세 목적물로 반환 및 말소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전세금 지급은 동시행관계라는 거.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전세 목적물을 반환하고 말소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이 동시행관계예요. 그러면은 자, 전세 목적물은 반환했지만 말소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연배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전세 목적물을 서류를 넘겨받을 때까지 말소 등기 서류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더라도 지연배상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자, 우리 전세 목적물에 경매를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 지체에 빠뜨려야만이 경매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 지체에 빠뜨리려면은 전세 목적물을 반환했고 말소 등기 서류를 넘겨준 후에 전세금 지급이 지체될 때만이 경매 붙일 수 있어요. 자, 경매를 붙이려면은 잘 기억하세요. 전세 목적물에 경매를 붙이려면은 전세 목적물을 반환했고 말소 등기 서류도 넘겨줬어. 근데도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때는 경매를 붙일 수 있어요. 자기가 처음에 하면서 반환하지 않고도 경매 붙일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반환한 후에 말소 등기 서류를 넘긴 후에 경매를 붙여야 한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전세권 설정자가 파산 선고가 됐어요. 그럼 파산법상의 결재권이 인정되죠.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수거권과 부속물 매수권이 있어요. 이 부속물 매수권은 설정자에게도 있는데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권할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설정자한테 팔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권은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다든가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권은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이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일 때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됩니다. 자, 그런 걸 정리했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48페이지 기출 체크다. 25위 기출 문제죠.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했다. 틀린 것은 1번 갑이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네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은 양도, 임대, 전전세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지하는 특약을 맺었으면 제한되지만 그런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지금 주택전세권이잖아요. 주택의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수거권이나 부속물 매수청권 문제가 생기지 지상물 매수청권 생기는 게 아니죠. 이 지상물 매수청권은 토지전세권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전세권에서요. 지상건물이 현존합니다. 기간이 만료돼서 종료됐는데 지상건물이 현존할 때는 이 토지 임차권의 지상물 매수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죠. 그래서 토지전세권에서는 지상물 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건물전세권에서는 지상물 매수권이라는 게 없죠. 그러면 2번이 틀렸죠. 3번 갑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죠.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고 봐야죠. 전세권은. 자, 4번. 갑은 주택 첨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일부분의 전세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에 경락대금에서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았죠. 자, 5번. 을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오케이. 그 부분에만 경매 신청권이 있지 나머지 부분은 경매를 붙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건물의 일부분의 전세권일 때는 그 부분만 경매를 붙여요. 그 부분도 경매를 붙이려면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만약에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경매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해야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그 일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경매 신청권이 없죠. 그러면 다른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경매를 붙였을 때는 전체에 대해서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5번도
맞은 거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토지 전세권에서는 지상물 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건물 전세권에서는 지상물 매수권이라는 건 없고 부속물 수거권, 부속물 매수권이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전세권과 임차권을 비교해 갖고 박스로 잘 비교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꼬박꼬박 좀 짚어가면서 비교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만이 실력이 껑충껑충 올라갑니다. 아무튼간 지금 이 시간에서는 우리 지역권과 전세권을 공부했어요. 자, 지역권,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계 이걸 좀 잘 정리하고 이 요역지와 지역권은 운명을 갖추는 부종성이 있다는 거, 또 불가분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권에는 취득 시효가 대상이 되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이 인정된다는 거, 이런 정도 잘 정리하시고,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지급이 된 상태에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전세권이다. 자, 전세금 지급은 이치하지만 성립 요소지만 반드시 현실적 소설은 요하지 않는다. 이런 걸 정리했고,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건물의 일부분은 전세권일 때는 전세금 마련이 지체될 때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는 못 붙이지만은 나머지 부분의 우선 면제권은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자,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도 유의하고, 자, 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의 양도, 이 임대, 담보 제공이 가능한데 그것을 금지하는 설정행위로 금지 특약을 맺으면은 금지 특약이 우선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 전세권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도 나오는데 이 틀림없이 맞춰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